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융사, 사람들이 이제 금융사를 이제 선택할 때 어디서부터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건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부업체 아시죠? 케이블 TV에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금융이라고 부르죠.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은 1금융권 은행권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금융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어디에서 가야 되는가 몰라 하세요.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1금융은행에서 안 됐으니까 저축은행을 갈까? 이름에도 은행이 들어가 있고 저축이라는 단어도 괜찮은 단어고, 근데 저축은행 이미지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저축은행이 더 좋은 데고, 캐피탈? 와, 이거 사채업자 양아치 같은 애들 맨날 전화 문자 오고 사기꾼 같은 놈들이 있는 데가 캐피탈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은행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그 두 번째로 가셔야 되는 데는 캐피탈이 정답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더 싸게 나오는 편이에요. 저축은행이 나쁜 곳이 아니지만서도 거의 뭐 대부업이 24%인데 저축은행 23.9%, 뭐 22%, 23%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금융사를 선택을 한다면은 1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순서로 가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금융상품 특성상 햇살론이라든가 사이돌 대출은 이제 저축은행 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정부 지원 관련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캐피탈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저축은행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금융을 쓰면은 신용 기록에 남지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에 속아서 진짜 사금융 대부업체 이런 데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 사금융은 기록이 안 남으니까 신용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이 왜 튀어나왔냐면, 신용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뭐 나이스 지킴이, 뭐 올크레딧 이런 데서 이제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책정을 하죠. 자, 만약에 봐요. 자, 내가 고객이야. 가서 캐피탈에 신용 조회를 해요. 신용 조회를 하면은 캐피탈은 이 사람이 몇 등급인지 뭐 신용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나이스 지킴이나 올크레딧 쪽에 요청을 하죠. 이 사람에 대한 신용 정보를 달라. 신용 조회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정보가 넘어오죠. 그런데 나이스 지킴이나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넘어올 때 금융 정보만 넘겨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대부업체 관련된 정보들은 비금융권 정보이기 때문에 넘겨주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캐피탈권이나 은행권에서는 대부업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쓰는지,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정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용조회를 해도. 이것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이나 뭐 양아치 같은 중개업자들이 고객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아,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는 쓰면은 이자는 높지만 대출 조회 기록도 안 남고 대출 기록도 안 남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자, 신용 조회를 요청하는 1금융이나 2금융 캐피탈권에서 이 정보를 땡겨오서 확인을 하지 못할 뿐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신용 평가하는 평가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부업을 쓰면은 신용 점수를 다 떨어뜨립니다. 신용 등급이 다 내려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사기꾼들이 중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금융은 기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용에 영향이 없다. 이 말에 속아서 정말 대부업체 쓰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이 쏘가지고
신용등급 다 날려먹고 채무 쓰레기 되고 사람 인생 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등급 괜찮고 멀쩡하게 잘 사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자 사기꾼들이 헛소리해서 대부업체 여러 군데 쓰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와 기록도 안 남는 거 깔끔하게 쓰고 갚아버리면은 신용에도 영향이 없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받으면은 신용등급 바닥나죠. 박살이 나죠. 신용등급이. 아 그때 돼서 이제 아차 싶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알아보지만 모든 대출 기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바닥이 돼 있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다른 낮은 금리로 갈아타겠다고요? 은행 가겠다고요? 안 나오죠.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한 방에 박살낼 수도 있고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수정이 돼야 돼요. 사금융 대부업체는 쓰면 신용등급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냥 단지 아직까지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확인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 2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뭐 캐피탈하고 은행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저축은행에서는 대부업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요. 예전에는 대부업 쓰는 사람이 저축은행 신청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봐요. 이제 만약에 사금융 기록 안 나왔기 때문에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써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업 엄청나게 많이 받아버렸는데 등급 다 떨어지고 대부업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업이 엄청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아예 안 되죠. 저축은행에서는 와 등급 낮은데 대부업 많이 쓰는 거 다 보인다 이제. 너는 대출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캐피탈 신청하죠. 캐피탈 신청해도 등급이 낮아서 안 나와요. 캐피탈은 저축은행보다가 자격 조건이 더 높은 데기 때문에. 그러면 캐피탈도 안 되는 사람이 은행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사금융은 기록이 안 나와서 받아도 신용에 문제가 없다. 이 말 하는 새끼가 있으면 정말 그냥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속지 마십시오. 진짜 참. 그리고 이런 건 보시면은 이런 거는 솔직하게 뭐 다른 주변 분들한테 영상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이런 게 많이 알려져야 속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속는 사람이 줄어들면 사기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어디에서 찾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공개해버리면 자기네들이 고객들을 속일 수 있는 칼자루가 무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대출 바닥은 이 일반인들한테 공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더 많은 거고요. 제가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뭐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영상 찍어서 다 오픈을 할 거거든요. 전 국민이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쓸데없는 거에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